Recording in progress. 네. 물리적 세상에서 친구들이라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 우리가 어태치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태치드는 딱 붙어 있다는 거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뭐 감정적으로든 딱 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감정이나 애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리갈드로. 리갈드가 명사로 찾으면 존경, 관심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게 동사로 해석하면 간주하다라고 해석을 하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개인적 관심, 애정, 필링 이런 것들로 딱 붙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친구라고 하는 게 피지컬 월드에서는 그래요. 물론 그렇죠. 이 정도는 있어야 친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가 있으니까 뭔가 내용이 반전될 거라고 생각을 대충 하고 애정과 이게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 소셜 네트워킹의 세상에선 친구라는 용어의 적용과 정의가 하고 밑줄이 쳐졌다? 그러면 그러나도 있고 솔직히 여기서는 느낌이 오거든. 피지컬 월드에서는 애정과 필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나 소셜 네트워킹에서는 친구는 그거보단 아니겠죠. 그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게. 근데 물론 읽어는 봐야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인디비주얼이냐면 뭐 개인적인 한 사람이라고 봐. 근데 이게 네가 만났어. 저스트 맨 이제 막 만났어. 첫 번째 for the first time으로 만났어. 그것도 그냥 소셜 게더링에서 만났어. 근데 그 개개인이 우든 아마도 뭘 못할 수도 있냐면은 패스 더 테스트를 통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 피지컬 월드의 친구가 되는 테스트는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친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데 왜냐면 이제 막 처음 만났으니까요. For the first time으로 만났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캐주얼한 커넥션도 뭐 이상의 충분한 정도가 되냐면 우정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가 된대. 어디에서는? In the virtual world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바로 이게 대조구문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캐주얼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캐주얼은 편하게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커넥션, 편한 관계죠. 그러니까 좀 얕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ят은 관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정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그리고 버추얼 월드에서 버추얼이 가상이라는 뜻이 있는 거는 VR이 버추얼 V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는 쉽게 친구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야. 즉 실제로는 친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가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친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만 봐도 더 느낌이 오거든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번 4강이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느낌이 난 안 들었거든? 근데 애들은 4강이 어려웠다 그러더라? 아니야? 그랬어 진짜? 아 그래? 나는 할 게 별로 없다. 수업을 할 게 별로 없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단순히 뭐를 아는 거냐면 단순히 이 사람이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뭐 얘가 어나더 친구의 관계가 있고 즉 지인과 아는 사이거나 이름을 알거나 얼굴을 단지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너프하래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뭐 할 만큼 엔터 인투를 할 만큼 엔터 인투가 얘들아 혹시 해석 뭔지 아는 사람? 들어가다 아니야. 시작하다 착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작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우정을 그 개인과 쌓기에는 충분하대요. 이름과 얼굴과 지인과 아는 사이만 돼도 온라인 우정 정도 된다는 거지. 야 너네들도 진짜 네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로 아는 애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 걔가 걔랑 친하고 이런 것들. 이 온라인 친구로는 충분하대요. 여기까지만 봐도 또 솔직히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 그 이상으로 읽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또 어떤 때는요. 단순히 친구 신청만으로도 서피션트하대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친구 신청만 해도 되는 거야. 뭐랑은 연관이 없어? 익숙함이랑 연관이 없어. 개개인과의 익숙함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개인적인 커넥션이 있었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연관성의 패밀러리티, 익숙함이랑은 연관 없이 그냥 단순한 친구 신청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야, 그럼 나는 지금 쌤 인스타그램에 1600명인가가 팔로우인데 그럼 걔네들이 다 내 친구야? 아니죠. 그냥 서로 그냥 좋아요 눌러주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댓글 써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단순히 친구 요청만으로도 온라인 우정을 쌓을 수 있대. 그리고 얘도 얼굴과 이름과 지인과 아는 사이만 해서도 온라인 우정으로 충분하대. 그러면 느낌은 알걸요? 여기까지도 봤는데도 모르면 이거 진짜 약간 문제 있다. 여기까지 보면 느낌 와요. 왜냐?
소셜 네트워킹에서 친구라는 적용과 친구라는 용어의 이 정의는 약간 아마 내용으로는 내가 봤을 때 친구라는 개념은 다소 넓은 것 같다. 다소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주시면 되거든요. 네, 친구라는 개념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거 솔직히 읽을 필요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뭐 섭섭하니까 읽어보죠. 온라인 안정성이라던가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디지털 세상에서 친구가 된다라는 것에서 이루어진 선택들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들 어떤 컨텐츠냐면 PP 공유가 된 컨텐츠야. 그들과 함께 공유된 예를 들어서 뭐 프로필 정보라던가 뭐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신상 정보 업데이트 같은 것들 그런 컨텐츠와 그리고 이런 선택 요거와 요것은 should not be taken lightly요. lightly는 가볍게잖아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선택 같은 건 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실생활에서 낳을 수도 있거든. 뭐 그쵸. 소울메이트 막 랜덤 채팅에서 만나서 너랑 나랑 정말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했다가 얘한테 근데 대부분의 나쁜 일 같은 거는 어플에서 만났는데 요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요새 약간 무섭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은 온라인 친구를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하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온라인 친구라는 개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에서의 친구의 개념이. 온라인에서의 친구의 개념이 다양한 나이대 그룹에서 다양한가요? 나이대 그룹은 왜 나오죠? 나이대가 나온 적이 없는데. 다음 3번. 온라인 친구는요. 상호적인 이해 아이디어를 꼭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요. 4번. 온라인 친구는요. 전통적인 관점과 전통적인 밸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전통적 가치를 받았으면 걔네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5번. 온라인 친구들은 이 우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 없음. 근데 뭐 얼굴이랑 이름만 알면 된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얼굴과 그 이름이 진짜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온라인 친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온라인과 이게 만약에 주제를 간다면 온라인과 현실 세계의 친구의 개념의 차이점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친구의 개념의 변화들 뭐 개념의 확장 뭐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다음 거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앞에가 빈칸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기꺼이 남을 괴롭히겠다는 우리 의지요. 남을 괴롭히는 의지가 이때 이 의지가 has been demonstrated 보여질 수 있대요. 이런 의지가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여진대. 근데 그 연구 결과는요. 실생활의 상황을 실제 상황을 미믹한 스터디래요. 미믹이 뭐냐? 단어 알 것 같. 뭐지? 뭐라고? 뭐야? 자신 있게 말해봐. 미믹.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현실 상황을 정말 명확하게 모방한 그런 연구 결과에서 바로 보여진대요.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의지가 이거 할 때 땡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을 기꺼이 해치려고 하는 의지가 이거 할 때 잘 보여진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기꺼이 해치겠다라는 의지가 이거 할 때 잘 보여진다는 건데 우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작이 리서처로 시작하고 스터디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사실 이게 실험인데 뭐든지 실험에는 실험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뒤에 두 문장이 사실은 별표고 이걸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내용이 대충 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뭐 좀 위험하지 않도록 요것도 한번 이 실험 결과가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되거든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 연구 결과에 이 리서처가 부탁을 하거든요. 참가자들한테 읽어달라고. 되게 다양한 테스트 퀘스천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지를 이제 테스트한 질문지를 읽어두라고. 누구한테 추정되는 사람이야. 잡 어플리컨트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퀘스천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거야. 잡 어플리컨트는 구직자잖아요. 일을 하려고자 하는 사람. 근데 그 구직자도 사실은 accomplice였대요. accomplice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는 밑에 단어 나와 있잖아요. 공범자라고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야? 사실 짜고 치는 판이야. 근데 파티시펜트들한테 저 사람한테 질문 좀 해주라고, 쟤한테 좀 질문 좀 해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네가 면접관이 되어줘? 이런 느낌이야. 그럼 그 어플리컨트는 항상 어떤 걸 연기하냐면 똑같은 사람을 연기하거든요. 잘 차려입은 대략 한 40살 정도 된 남자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사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참가자들한테 대조를 말해주거든요. They were interested in. 그럼 they는 리서처야. 잘 봐야 돼. 리서처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다고 말해준 거야? 우리는 이걸 검토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뭐에 검토하는 거?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리액트 어떻게죠?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 언더 프레셔한 상황에서, 언더 프레셔한 상황에서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 언더 프레셔는 어떤 상황이냐? 압박 면접이죠. 압박 면접한 상황에서 이 구직자들이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는지가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말해준 거야. 이 참가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원한다. 니들이 헤레스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헤레스도 밑에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괴롭히다. 그 섹슈얼 헤레스멘트가 성희롱이거든요. 헤레스 정도는 뭐 알 법한 단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 참가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야, 괴롭혀줘. 얘를. 참가자를. by making. 무슨 말을 하면서? 이게 스테이트먼트는 말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괴롭혀줘. 이 말은 오펜시브니스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오펜시브니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임? 굴욕감이거든요. 굴욕감까지 느껴지게 되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like it, 네가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은 실패할 텐데? 이런 말이라던가, 이 직업은 당신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요. 이런 말로 이제 압박 면접의 상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을 괴롭혀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 압박 면접 같은 거 안 해봤죠? 아마 고등학교도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갔을 테니까 면접 같은 거 안 해봤죠? 깜짝이야. 저는 면접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압박 면접을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제일 압박 면접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 전 성균관대 화학과를 썼어요. 쌤이 성균관대 화학과 썼다니까 어떤 애가 나한테 바로 쌤 이과셨냐고 그러더라. 아니요. 저는 편입으로 갔기 때문에 영어 시험만 보고 갔거든요. 저는 웬만한 건 다 1차 통과. 당연하죠. 영어 시험만 보는 거라. 네. 근데 제가 진짜 전 진짜 성균관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왜냐 갔더니만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이제 사실 이때 어떤 때였냐면, 좋은 대학에 다시 가고 싶은 거야. 국민대를 갔는데 좋은 대학에 다시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 몰래 편의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내가 이제 막 정장 같은 거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 나한테 물어봤어. 너 어디 가니? 그래서 내가 그냥 잠깐 나갔다 와.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엄마 몰래 나갔거든요. 근데 화학과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족도 모르는데 화학을 하러 간 거야. 그냥 과가 들어갈 것 같았어, 내 느낌에. 그래서 1차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화학과 이제 면접에 내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화학 강사가 되겠다. 화학 강사가 돼서 무슨 영어랑 화학을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간 것 같아요, 면접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여기 조만하고 여기 바로 앞에 앉아 있어. 한 3명이 이제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혼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부터 박아야 되잖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어. 저 자기소개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 앉으래.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앉았다. 그랬더니 저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무슨 이게 니네 남자애들 아니까 무슨 5글자였는데 전자음이온? 무슨 성이었어. 무슨 성인가 무슨 기인가 뭐 그거를 물어봤어 나한테. 이 뭐 같아? 저 화학에 관련된 무슨 뭐뭐뭐뭐뭐 5글자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또 간단한 질문을 지 입장에서 한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당연히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어. 한 2번째 질문까지, 한 3번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3명 중인가? 3명 중에 1명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박미진 지원자는 그냥 공부를 좀 다시 해서 수능으로 다시 오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자기소개도 못하고 준비해가지고 자기소개도 못하고. 여기가 해화동이거든요, 여러분. 해화동에서 그 지하철 타고 이제 제가 사는 데가 잠실이니까 잠실까지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남들이 보는데 울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개새끼들 이러면서 내가 성균관대 오나 봐라 하면서. 압박 면접 여러분들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압박 면접이 저도 솔직히 되게 답이 없죠. 솔직히 뭣도 모르면서 화학과를 가겠다고 간 거가. 근데 너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쓰실 거면 진짜 전공 접학석에 맞게 기본적인 질문은 대답하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가시긴 해야겠죠. 아무래도 저 되게 많이 썼어요. 저 고려대는 생명공학으로 썼고요. 건대는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바이오 시스템, 경희대는 지리학과, 이대는 중어중문학과. 장난 아니죠? 중어중문학과 이렇게 썼거든요. 고대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어요. 고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생명시험을 개떡같이 봐가지고 안 됐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바이오 시스템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무슨 바이오면은 약간 신재생 자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뭐 태양열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개소리를 한 것 같아요. 떨어졌죠. 걔가 웃었어. 면접관이 피식하고 웃었어. 다음에 지리학과 가서는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여행 작가가 되겠습니다. 지리를 아는 여행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예비 1번. 근데 걔가 안 됐어요. 걔가 한 명 뽑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걔가 안 나가더라고. 안 됐어요. 중어중문학과 중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당신은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막 패기 있게. 안 됐죠. 안 됐어요. 하나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간 데는 외대잖아요. 근데 외대는 어떻게 갔냐 그러면 외대는 시험만 보고 면접이 안 보는 학교였거든요. 시험만 보고 최초 합격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낫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면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니까 이거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이거 봐라. 인터뷰가 컨티뉴 되니까 이 지원자가요 간청을 해요.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절을 하거든요. 톨러레이트 참다잖아요. 그리고 어뷰즈는 이러한 남용이거든요. 이러한 너의 남용을 참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을 하면서 긴장의 사인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멈춰버려요. 대답하는 걸. 그 퀘스천에 대답하는 거. 어떤 채로? 데스페로가 절망이잖아. 얼마나 슬프겠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혔는데 너네도 아마 그런 거 있을걸요? 아마 이거는 이제 대학교를 가는 그저 면접 아니고도 그냥 니들이 직장을 가질 때 면접도 하잖아. 쌤이 최선학원 올 때도 면접을 했을 거 아니야. 뭐 나름대로 압박 면접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 압박을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싫다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 앞에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압박 면접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나마 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긴 봐야 돼요.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제한적 상황에서 there was no authority figure. authority는 그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figure가 사람이거든. 권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권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촉구를 하는 거지. 계속하라고. 계속하세요 빨리.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야. 그때는 참가자들의 그 어떤 누구도 끝까지 그 15개의 질문지를 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나 실험자가 프로드는 단어 나와 있죠. 네, 재촉하다.
만약에 그 실험자가 재촉했어, 걔네를. 자꾸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니까 92%는 그래도 끝까지 리스트를 다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압박 면접 질문을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 결과가 다르잖아요. 끝까지 말을 못했고 얘는 끝까지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위자의 존재 자체가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리 남을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권위자의 존재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한다라는 이렇게 이제 원래 많이 쪼아야 돼. 그래야 일을 더 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우리는 괴롭히고자 하는 의지도 잘 보여지는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할 때야 그러면? 야, 우리가 심각한 범죄자를 발견했을 때 그게 더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우리가 우리의 그 이제 관심사와 남의 관심사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괴롭히지 않아요. 다음 3번. 우리는 추정할 때 그들이 평균 이하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괴롭히지 않고요. 다음 4번. 우리는 제한된 상황에서 참가자들을 다룰 때 그때 뭔가 더 많이 괴롭힌다? 아니고요. 다음 5번.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어소리티 피규어가 바로 그 권위자였으니까 권위자의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잘 보여진다. 라고 다큐 여기서는 잘 보여진다라고 들어간 거니까 답은 5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 그 두 문장으로 5번 가는 거예요. 다음 거 엑서사이즈 5로 가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인간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인간이 인터스페시픽 컴페티션이라고 나왔거든요. 인터스페시픽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죠. 종간이라고 나오죠. 종간 경쟁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인간이 종간 경쟁에 있어서 여기 동사 자리거든요. 인간이 종간 경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패배를 했는지 종간 경쟁에서 뭐 잘 돼가고 있는지 종간 경쟁을 겪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간 경쟁의 인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첫 줄에 나옴. 첫 줄이 이게 답이거든요. 지난 10,000년이니까 지난 10,000년 동안이요. 지난 10,000년 동안 인간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석세스풀 성공적이었거든요. 모든 그의 환경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종류의 문화라도 잠시 동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은 이 영역을 먹었다니까? 10,000년 동안 그것도.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권도 성공할 수 있대. 잠시 동안이라도. 뭐만 한다면 그래도. 소령 예전엔 뭐만 하면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인간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컨시스턴시는 일관성이니까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셜로프는 끊어내는 건데 리프로덕션 오늘 내가 해석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음? 번식이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했다? 번식을 끊지만 않으면 그냥 사람이 번식이 끊어지면 대가 끊기잖아. 근데 번식이 끊기지만 않고 일관성만 유지만 된다면 인간은 이 영역을 10,000년 동안 성공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의 이 컬처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성공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주제를 써버렸고 근데 그 다음 거로 보면 바로 알아요. 근데 개미든 흰개미든 그 어떤 종도 이 자유를 즐기진 못한대. 그 어떤 정도 이 자유 그럼 이 자유는 인간이 즐기는 자유죠. 이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인간이 즐기는 이 자유를 개미나 흰개미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즐기지 못한대. 이렇게 우선 얘네가 뭘 하냐면은 약간의 비효율이 만약에 있다고 쳐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둥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냄새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혼인비행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모든 약간의 비효율은 result in이라고 나오는데 result는 result in, result from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 뒤에가 결과가 나오고 얘는 뒤에가 원인이 나오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의 비효율이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야. 결과. 이 종에 빠른 멸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야. 잠깐 한눈 팔았더니만 이거야. 잠깐 둥지를 만들었더니 잠깐 냄새끼를 만들었더니 잠깐 혼인비행을 잠깐만 갔다 왔더니만 이 종의
멸종이 빠르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야. 후도 생길 수 있대잖아. 근데 뭐에 의해서? 바로 다른 사회적 곤충의 경쟁이라던가 포식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그 자리를 너무 금방 다른 애가 차지해버리는 거지. 내가 잠깐 딴 거 했다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야. 네가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 이 똑같은 게 누구에게도 사실이냐면요. 사회적인 육식동물이라던가 영장류한테도 사실이래요. 물론 약간 레서는 작은 일이니까 작은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육식동물, 그러니까 곤충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육식동물과 영장류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사실이라는 거지. 서로 경쟁한다는 거야. 종간 경쟁이야. 우리나라는 야, 지금 인간이 종간 경쟁을 하고 있나요? 그럼 아시아인, 백인, 흑인, 유럽인들끼리 종간 경쟁하고 싸죽이고 있냐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또 네가 모를까 봐 다시 말하면 또 설명해줬다. 동물들은요. 지금 뭘 하는 경향이냐면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타이틀리하게 팩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밀하게. 이 생태계에서. 그래서 뭐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놀거나 약간의 실험을 해볼 만한 여지도 거의 없어.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보는데 동물은 그거 했다가 잘못하면 내 자리 뺏겨. 잘못하면 멸종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럴 만한 여지도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종간 경쟁에 있어서 뭐라고 할 것 같은? 인간은 종간 경쟁에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 동물이랑 다르니까. 동물이랑 달리 인간은 지금 그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원아, 여기다 뭐 넣을래? 이 가운데.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뭔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상. 안 돼? 몰라? 아니야. 창환이 해봐. 야, 다 해봐. 야, 내용상 여기 뭐 들어갈 수도 있냐? 생각을 해. 생각해. 다시 봐. 동물들은 이 생태계에 가득 차 있대. 실험이나 놀지도 못한대. 인간은 종간 경쟁에 있어서 이거 하대. 근데 인간은 종간 경쟁에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딱 맞아. 야, 이 바보들아. 야, 내용상 뭐가 들어가냐는 거야. 내용상.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는 거지. 접속사 말하는 거야, 바보야. 제목 뭐? 그렇죠. 그러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용상 however 들어가면 되잖아요. however가 안 된다면 in contrast도 괜찮죠. 대조적으로. 다시 말하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실험도 못 해볼 만큼 이 생태계에 굉장히 꽉 차 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인간은 잠시나마 이 종간 경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시면 그러나가 들어가면 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 사실 마지막 거가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글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이야. 어도는 비록 멀지라도니까. 물론이요. 이 문화가 서로서로 대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덜 영향력이 있다. 뭐보단 종간 경쟁보단 변동을 줄임에 있어서 영향력은 좀 적은 편이다. 문화가 서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제가 밑에 써놨거든요. 야, 문화의 대체와 종간 경쟁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까? 종간 경쟁이 훨씬 크죠. 아니 서로 쏴 죽여봐 인종끼리. 그게 훨씬 크지. 물론 문화 대체가 옛날에 18세기, 17세기 때는 프랑스 문화를 제일 많이 쳐줬거든요. 프랑스 그러다가 영국이 먹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아시아 문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급부상하고 있단 말이야. 문화가 대체될 수는 있어. 하지만 종간 경쟁은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둘 중 하나에서 뭐가 더 변동이 커? 종간 경쟁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덜 효과적인 건 이 바로 문화의 대체는 그래도 영향력이 좀 적다는 거야. 뭐보단 종간 경쟁보단 영향력은 적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왜 썼네요, 쌤?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 문장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문화도 한동안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며 인간이 지배했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오든지 간에 인간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야. 4차 혁명이 오든 5차 혁명이 오든 뭐든 간에 문화가 바뀌어도 인간의 어느 문화라도 한동안은 계속 성공할 거다. 왜냐? 뭐만 하면 인간의 본질적 성질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인간이 번식만 멈추지 않으면 그래도 인간은 계속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가 될 거래요. 그런 내용인 거죠 지금. 누구랑은 달리 동물이랑은 달리 이렇게 이제 간 거거든요. 그럼 잘 봐. 그럼 다시 볼 거야. 인간은 그럼 종간 경쟁에서 뭐라고 쓸 거임? 걱정을 덜어도 됨. 종간 경쟁에 있어서 승리를 함.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뒤에가 다 종간 경쟁이 들어간다. 종간 경쟁.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종간 경쟁의 필요성을 입증하려고 시도 중임? 아님. 다음에 2번. 인간은 종간 이거 있잖아. 이거 니네 구문 알아요? 트리뷰트 2가 여기 가운데가 A고 2 뒤에가 B거든요. 해석은 A를 B에 탓하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 종종 나오니까 이 구문은 아셔야 돼요. A를 B에 탓하는 건데 그럼 인간은요. 인간의 실패를 종간 경쟁을 피했기 때문에로 지금 탓을 돌리고 있나요? 우선은요. 인간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2번은 그거부터가 실패고요. 4번.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종간 경쟁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나요? 5번. 인간은요. 종간 경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3번이요. 인간은요. 잠시나마 탈출했다. 종간 경쟁의 컨스트레인트 압박으로부터. 근데 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 쌤 템포럴리는 왜 들어갈까요? 인간이 왜 종간 경쟁에서 잠시라고 왜 들어갈까요? For a while. 잠시 동안은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며. 그 어떤 문화권도.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이 종간 경쟁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죠. 뭐지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의 종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한동안은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같이 가겠죠. 다음은 9번임. 9번이 클라이막스고요. 11번은 빨리 가겠습니다. 9번이 조금 더 내용이 약간 난해했기 때문에 9번에 보시면은 빈칸이 여기 부분 뒷부분에 맨 뒤에 들어갔는데요. 오브젝셔너블은 반감을 일으키는이라고 단어가 들어간 건데 그래서 반감을 일으키는 건 컨비네이션이다. 이것에 A의 컨비네이션이 반감을 일으킨대요. A요? 그럼 뭔진 모르겠는데 반감을 일으키는 건 이것과 이것의 결합이겠죠. 컨비네이션은 뭔가 무엇이 결합을 했을 때 되게 반감을 많이 일으킨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기만 봐도 다 AND로 묶여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뭔가 결합이 되면 되게 반감을 많이 일으키는 건가? 반감을 일으키는 게 대체 뭐와 뭐가 결합이 됐을 때 그런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극도의 불평등이에요. 소득이나 부에 있어서 극도의 불평등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돈 없는 애들은 꼭 살아야만 하거든. 이 방식으로. 근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뭐라고 여겨지는 방식이냐면 휴밀리에이팅이라고 마땅히 여겨지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야.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반박할 여지가 있고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다시 이 이유를 봐야겠죠? 돈 없는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야 돼서 마땅히 굴욕적인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문제가 있대요.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시 가리키는 건 경제적 불평등이거든요. 이 경제적 불평등에 굉장히 심각한 반대가 될 수 있어. 사회에 있어서 이거 하면 역시나 이게 중요해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대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정말 so much poor를 한 거야. 너무 가난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이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걔네들이 캔나 고 아웃이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 뭐 없이는. 쉐임이 없이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정도로 살아야만 하는 거. 너무 가난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되게 심각한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사회에 있어서. 야, 이게 너 얼마나 가난하면 남한테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할 정도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 거 알아요? 지금 그래서 초록색을 humiliating과 shame이 같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굴욕적일 만큼 부끄러울 만큼 이게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네가 모를까 봐 다시 써줬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길보거든요. 악이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악이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남미얼리 벗은 나돈니 버들소비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나돈니 대신에 온니 대신에 미얼리를 썼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냥 해진 옷이라던가 후진 집을 사는 거 그거 말고도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의미를 하는 건데 바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보여줘야만 해요. 이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보다 별로 더 낮아서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 사람을 마크 에즈라고 나왔어. A를 B로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표시하고 낙인을 찍는다라는 거야. A를 열등하다고까지 낙인을 찍는 거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보다 너무 낮아서 그래서 걔를 열등하다라고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진짜 야 짜증나는 건 뭐냐면 경제적 불평등도 너무 빡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로 사회적 기준까지 들어가면 더 빡치는 거야. 너는 야 나이가 30이 됐으면 샤넬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거기를 네가 한 남자가 30이 됐으면 이 자동차는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사회적 기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가뜩이나 내가 돈 없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 기준까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왜 그 차를 못 타는 거지? 나는 왜 그걸 못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반박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네가 모를까 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의 사용이야.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암시하는 것처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럴 때야. 온리 이거 할 때. 특정한 만연해져 있는 태도가 있을 때야. 뭐에 대한 태도냐면은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에 대한 만연해져 있는 태도. 너는 그 차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못 들어와. 너는 그 집을 못 사니까 못 들어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되어져 있는 사회적으로 만연해져 있는 태도가 만약에 있잖아. 그럼 이 사회적 불평등은 이러한 효과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회적 기준이 있을 때 더 많이 그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정말 반감을 일으키는 건 이것과 이것의 컨비네이션일 거야 라고 들어간 거거든요. 뭐와 뭐의 컨비네이션? 사회적 기준과 경제적 불평등이 같이 합쳐졌을 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못하지? 나는 왜 그걸 못 가지지? 쟤는 왜 나는 못 가진 걸 쟤는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 흑수저 기준표, 은수저 기준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기준이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못 들어가면 나는 사회적 낙오자로 찍혀버리는 건가? 나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나? 난 샤넬백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건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과 경제적인 불평등이 함께 합쳐지면은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는 것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선 영어 학원을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TMI이긴 한데 너 한번 망해 보셨어요? 저는 망해 봤거든요.
우리 집이 망해봤어요.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실 때는 쌤이 좀 잘 살았단 말이지. 근데 그 기억이 너무 희미해요. 근데 쌤이 엄청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잘 되실 때는 집이 100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평에 그냥 단독주택이었어요. 우리 집 여기 마당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단칸방까지는 아니에요. 반지하러 갔어요. 그것도 진짜 한 10평? 안 되는? 가난을 겪어봤냐? 이 애송이들아. 물론 겪어보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밝게 컸어요. 밝게 크긴 했는데 사실은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남이랑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기 마련이죠. 다음 엑서사이즈 11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갈 건데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디즈 인더스트리라고 나오거든요. 이러한 산업체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산업체 안에서도 근데 이러한 산업체라고 나오는 여기 부분에 이 산업체는 뭘 못하는 거냐면은 이러한 산업체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고 근데 이러한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직업군이 지금 현재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거 하는데 ing 하는데 or ing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ing 하는데 뭐 ing 하는데 이런 데 죄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래요. 뭐와 뭐에 노력 중인지 봅시다. 여기가 무슨 직종인지는 100% 앞에 나왔을 거예요. 디지라고 나왔으니까. 이러한 산업군에서도 현재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새로운 신입 직원의 혁신을 준비시켜 주려고 아니면 상사와의 좋은 관계 유지 아니면 창의적인 팀 플레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대요. 요 산업군이 라고 이제 들어가져 있죠. 이 산업군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업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산업군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산업군에는요 정서적이고 비물질적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비물질적이라고 했다? 비물질적이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대표적인 거를 써드릴게요. 인베스트 펌, 브로커리지 하우스. 인베스트 펌이 뭐임? 투자 회사죠. 증권 회사. 투자회사 증권 회사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진 않거든요. 주식이 뭐요? 눈에 보이진 않아. 다음 또 어떤 걸 만드는 뱅킹이나 런 인더스트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은행 업무나 아니면 론은 대출인 거 아시죠? 대출 업무 같은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고 업무 아니면 이런 것들이요. 퍼스널 트레이너, 라이프 코치 아니면은 뭐 영적인 어드바이저 아니면 케어기버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이고 비물질적 노동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가 모를까봐 조금 더 했어. 뭐 게다가 요새 새로운 생산 방식도 만들어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멀지를 했대요. 부상했다는 거죠. 여기서 생산을 해내는 건 뭐냐면 스트럭처, 구조래요. 근데 그 구조가 뭘 하는 거냐면 그냥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래요. 이 스트럭처의 사용자의 굉장히 창의적인 탤런트를 창의적인 재능을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그 구조고요. 그로 인해서 얘네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임매터리얼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임매터리얼이 뭐라고요? 비물질적. 야, 유튜브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건 비물질적 재료야.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 바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요러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이러한 게 많이 급부상하고 있대요. 그러한 인더스트리에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러한 인더스트리는 뭐 하는 인더스트리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이러한 인더스트리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야, 네 생각을 해봐.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얘들아. 인스타그램 뭐 하냐? 결국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광고로 돈을 벌잖아. 유튜브 똑같지 않아요?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 뿐이지 그 안에 유저들이 워낙 뭐 조회수 많이 올리고 하니까 광고비로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물론 돈은 이렇게 버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불로소득 뭔지 알죠?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 아니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데는 뭐 노동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산업체들이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봅시다. 야, 이 산업체들은 그러면 5번. 야, 이 산업체들은 넌 커머셜한 이유 때문에 런치를 시작한 회사들이냐? 넌 커머셜이 뭔데? 비상업적인 목표 때문에 한 거야? 돈 벌라고 해야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 됐죠? 4번. 이 회사들은요, 반대하는 회사들이야. 개혁과 재구조를 반대하지 않을걸? 아마도 안 할걸?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개혁과 재구조를 더 많이 했으면 했지. 4번, 3번. 이 회사들은요,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회사들인데, 셀프리스 서비스에 가치를 두는 애들이요. 셀프리스는 이타적인 거예요. 얘네가 무슨 자원봉사자냐? 다음에 2번. 얘네 회사들은 최근에 자동화가 됐나요? 뭔 소리를. 1번. 얘네들은 만들어내지 않는 애들. 실제의 것을.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는 회사들이니까 답은 1번으로 뭐 이건 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골랐는가 모르겠네. 몇 개 정도 맞았냐? 몇 개 정도 맞았는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끝났다요. 나도 집에 갈 거야. 민영이 안녕.